이란은 오늘 또 한 번 도널드 트럼프의 최후 통첩을 거부하고 다시 한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봉쇄했고 미국에 맞대응 최후 통첩을 내놓았습니다. 미군은 이 지역을 완전히 떠나야 합니다. 토요일 저녁까지 워싱턴은 공식적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상선에 대한 공격이 더 이상 없을 것임을 공개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의 표현은 위협적으로 들렸습니다. 만약 테헤란이 그런 보장을 하지 않는다면, 인용하자면 이란에게는 그날이 가장 좋은 날이 아닐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이 지나고 이란은 답변했지만 보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바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컨테이너선을 미사일로 공격했고 이어서 미국이 이 지역에서의, 인용하자면 개입을 중단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오만이 항로 완전 개방 계획을 제안한 지 몇 시간 만에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에게 공개적으로 따귀를 날린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미 거래가 성사됐고 이미 합의까지 됐는데도 이란은 신경 쓰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지난 24시간 동안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왜 도널드 트럼프의 최후 통첩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실패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그 막강한 힘에도 불구하고 이 최후 통첩을 뒷받침할 탄약조차 부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이란의 대담함이 아니라 최신 분석에서 나온 수치에 있습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사드의 절반, 거의 절반의 패트리엇, 그리고 3분의 1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이미 소진되었다고 합니다. 복구에는 수년이 걸릴 것이며 지금 당장 싸워야 합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시작 전 유튜브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30만 명을 목표로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이야기해봅시다. 지난 토요일 미국은 직접적인 채널과 중재자를 통해 테헤란의 7월 11일 토요일 이 끝나기 전까지 호르무즈 해협이 모두에게 열려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상선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이란 혁명 수비대의 미사일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키프로스 국적의 컨테이너선 갤럭시호를 타격했습니다. 미국 중앙사령부에 따르면 선박은 기관실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선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민간 선원 중 한 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즉시 몇몇 선박들이, 인용하자면 외국 세력에 의해 선동되어 테헤란과 합의되지 않은 항로로 항해를 시도했고 진로 변경 요구를 무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선박들을 향해 경고 사격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그 경고 사격이 기관실을 파괴했고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후 이란 혁명 수비대의 주요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인용하자면 이 사건 이후로 호르무즈 해협은 추가 통보가 있을 때까지 폐쇄되었으며 미국이 이 지역에서의 개입을 중단하지 않는 한 어떤 선박도 통과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일방적인 합의의 시대는 끝났으며 미국은 약속을 지키거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얼마나 굴욕을 당했는지 이해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놓친 한 가지 세부사항이 필요합니다. 이란 측의 선박 공격은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락치가 오만에서 오만과 카타르 외무장관과 직접 협상을 마친 지 몇 시간 만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입니다. 오만은 이 협상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두 항로를 완전히 개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오만 해역을 지나는 남쪽 항로는 사전 합의 없이 완전히 개방될 예정이었습니다. коридора в Ормузском проливе. 오만 해역을 지나는 수로는 사전 합의 없이 완전히 개방될 예정이었습니다. 군사 규칙으로 돌아가자며 이란도 동참하자고 합니다. 해협 안전을 보장하고 모든 것이 원활히 돌아가게 하자고 합니다. 미국인들은 한 발 물러서겠다고 동의했습니다. 즉 중재자들이 사실상 완성된 해결책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셈입니다. 이란은 이에 대응해 미사일을 발사했고 남쪽 항로, 즉 5만 영해를 지나던 선박을 정확히 겨냥했습니다. 이건 워싱턴과 중재자들 모두의 얼굴에 의도적으로 침을 뱉은 겁니다. 즉 당신들의 제안 따위는 신경도 안 쓴다는 거죠. 우리 방식대로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백악관이 더 망신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벌써 일요일 정오가 되었고 마감 시한은 한참 전에 지나갔지만
트럼프는 이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란을 그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준으로 폭격하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최후 통첩이 공개적으로 짓밟힌 순간에도 그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군대는 침묵하지 않았고 이것도 도널드 트럼프를 비판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그는 아무런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은 여전히 행동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국 중앙사령부는 일주일 사이 세 번째로 이란에 대한 공습을 감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규모도 상당히 크며 140개의 군사시설 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것들은 미사일 및 무인기 시스템, 탄약 창고, 통신 거점, 그리고 해안 레이더입니다. 폭발은 반다르 아바스, 시리크, 체바하르, 캐셈섬, 부셰르주, 그리고 아살루에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미국 중앙사령부 인용문을 소개하겠습니다. Ah. 이란은 상업 선박에 대한 이전 공격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 후 각서 준수를 입증할 또 한 번의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다시 실패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이번 공격이 최고 사령관, 즉 도널드 트럼프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국방장관 피트 헥셋은 자신의 방식대로 하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란은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대가로 공격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이란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테헤란은 미군이 강조한 대로 페르시아만 국가들에 있는 미군 기지에 미사일로 보복 공격을 가했습니다. 즉 다시 한번 순환이 반복된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우리 이미 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순환은 페르시아만 국가들에 있는 미군 기지에 관한 것입니다. 즉 다시 한번 순환이 반복된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우리 이미 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순환은 이렇습니다. 미국이 최후 통첩을 내고 그 다음 우리는 다시 순환을 합니다. 이란은 이를 모두 무시하고 그 다음 미국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미국의 조치가 이어집니다. 그 다음 우리는 다시 순환을 합니다. 이란은 이를 모두 무시합니다. 그 다음에는 미국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란의 공격이 이어지고 다시 미국의 최후 통첩이 나오며 이렇게 계속 반복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에스컬레이션의 악순환으로 명확한 출구가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이란인들은 미리 경고했습니다. 컨테이너 선에 대한 어떤 보복도 그들의 강경한 대응을 불러올 것이라고 했죠. 이 상황의 위험성은 여기 있습니다. 이 막다른 골목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란인들은 미리 경고했듯이 컨테이너 선에 대한 어떤 보복도 그들의 강경한 대응을 불러올 것입니다. 중동 지역에 새로 생긴 적의 기지들은 분명히 공격 대상이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몇 달째 보고 있듯이 이런 악순환의 에스컬레이션이 똑같은 사이클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쟁의 새 국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 트럼프도 침묵하는 겁니다. 왜 트럼프의 최후 통첩이 그가 약속했던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타격으로 뒷받침되지 않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네, 미국 중부사령부가 대응했지만 압도적이지 않고 늘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레이더, 해안지역, 군사시설 등을 계속 타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자주 반복되고 있지만 압도적인 타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왜 침묵하고 있고 왜 압도적인 타격이 없는지에 대한 답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최신 분석에 나와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면적인 전투가 공식적으로 4월에 중단되었을 때 그때 이미 미 국방부는 최소한 절반의 사드 요격 미사일, 거의 절반의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그리고 약 30기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소진한 상태였습니다. 이 전쟁의 일시 중단이 미국에게 보급품을 보충할 시간을 줬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공급 일정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한 달에 약 15기의 새로운 토마호크와 20기의 새로운 패트리엇 미사일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2026년에는 CAAT 요격 미사일의 공급이 전혀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략국제문제연구센터는 전쟁 이전 수준으로 비축량을 회복하는 데 3년 또는 그 이상이 걸릴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계산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작전 첫 16일 동안 미군은 패트리엇 미사일을 402발 발사했습니다. 무려 402발입니다. 현재 한 달에 20발씩 생산한다면 이 발사량을 보충하는 데만 2년이 넘게 걸립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같은 작전 첫 16일 동안 무려 535발 발사됐습니다. 해병대 예비역 대령이자 이 센터의 분석가인 마크 켄시아는 미국이 직면한 위험을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다음은 그의 인용문입니다. 만약 전쟁이 지난 5개월과 같은 속도로 계속된다면 이는 비축량을 크게 줄여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더 높은 수준의 위험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에게 진짜 함정입니다. 이란을 향해 발사된 미사일 하나하나는 만약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그때 사용할 수 없는 미사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켄시아는 이것을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취약성이 높아지는 시기이라고 부릅니다. 펜타곤은 물론 공개적으로 최대한의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대변인 션바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미국 군단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며 대통령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행동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션바넬의 이 발언은 4월에 같은 션바넬이 했던 발언과 한마디도 다르지 않고 똑같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잠시 멈췄을 때 그는 똑같은 말을 한마디도 틀리지 않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필요할 때 공격할 것이고 우리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으며 우리가 가장 강하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제 논리 대신에 그냥 복사해서 붙여놓은 말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행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합니다. 6월에 그는 국방생산법을 발동해서 관료적 장벽을 없애고 미사일 생산을 가속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고 트럼프에게는 그 시간이 없습니다. 함정의 두 번째 부분은 경제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란이 트럼프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전쟁 전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전 세계 원유와 액화 천연가스 공급량의 5분의 1이 운송되었습니다. 해협 봉쇄는 이미 에너지 시장을 붕괴시켰습니다. 사실상 이란의 봉쇄는 에너지 가격 급등과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촉진시켰습니다. 여기서 정치적인, 이렇게 부르자면 정치적 계산가 등장하는데 도널드 트럼프는 이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피하거나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가격 상승, 특히 휘발유 가격 상승은 11월 의회 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에게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들은 이미 대통령 전용 주유소 같은 별도의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다른 모든 곳보다 휘발유가 더 쌀 것입니다. 요컨대 그들은 미국인들에게 휘발유 가격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어떤 정치적 프로그램을 고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미국인은 이것이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임을 압니다. 그리고 이란인들도 사실 이걸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란인들도 이 점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계산은 아주 간단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오래 닫혀 있을수록 미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더 비싸지고 11월 선거에서 공화당의 결과가 더 나빠집니다. 즉, 테헤란은 미사일로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캘리포니아 등 어딘가의 주유소 가격표로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세부 사항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포유일에 오랜만에 이렇게 부르죠. 따옴표로. 이란의 새로운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람 아슈타바흐 MNI가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사람은 2월 이후로 아무도 본 적 없고 아버지 장례식에도 오지 않은 그 사람입니다. 강조하지만 이란 언론은 그가 전임자이자 아버지인 전쟁 초기에 살해된 사람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위협하는 서면 성명을 발표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황을 바꿉니다. MNI 지도자가 직접 썼는지는 몰라도 서면 성명을 발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실체가 불분명한 지도자조차 침묵하고 있을 때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급진파들이 자의적으로 공격을 감행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열이 있다거나 급진파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고 우리는 협상을 원한다고 말할 수 있었죠. 어제만 해도 이란 정치적 극단주의자들은 시스템 오류로 호르무즈 해협을 실수로 공격했다. 사실 우리가 아니라 군부가 공격한 것이고 그쪽엔 그쪽 입장이 있다라고 정치적으로 돌려 말했습니다. 항상 그렇게 모든 책임을 그들에게 떠넘길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최고 지도자가 나서서 공개적으로 복수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헤란에 있는 이 협상가들에게는 사실상 더 이상 운신의 폭이 거의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최고 지도자가 우리는 복수할 것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하길 이란인들과 전 세계의 신실한 이슬람 신자들이 곧 알리 하마니의 암살에 대한 복수를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앞으로 무엇을 할까요? 제 생각에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가 약속했던 대규모 공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일까요? 사드 미사일의 절반이 없고 패트리엇 미사일도 절반이 없으며 토마호크 미사일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충하려면 최소 3년이 걸립니다. 이란의 미사일을 발사하면
중국에 대한 입지가 약해집니다. 참고로 군인들은 전쟁 전에도 트럼프에게 이를 알렸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합동참모본부 의장인 댄 케인 장군과 다른 인사들은 장기적인 군사작전이 군수물자 비축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필요한 물자에 큰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항복이지만 교묘한 거래처럼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즉, 오만 계획을 받아들이고 사실상 이란의 통과 조건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란이 아니라 오만이 고안한 방식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요금을 부과하지만 그걸 통과 요금이 아니라 해협 관리비, 안전보장비 등으로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또 자발적인 것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강요하지는 않지만 네가 돈을 내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다는 거죠. Политически 정치적으로 치명적입니다. 모든 최후 통첩이 허세였음을 인정하는 셈이죠.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선거 전까지 유가를 빠르게 낮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에게 사실 트럼프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는 그걸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6월 17일 그가 이란과 상호이해각서를 체결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아니 들어보세요. 우리가 계속 전쟁하길 원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전쟁을 하면 유가가 엉망이 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휘발유 가격이 오를 것입니다. 네, 우리가 실수하고 계산을 잘못했지만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시나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에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미사일 무기고를 완전히 박살내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는 미사일이 있고 이란에는 없게요?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원하셨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그의 지지자들은 뭐 일리는 있네, 대체로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트럼프는 바로 이틀 전, 잘 들어보세요. 이틀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란은 사실상 이미 비핵화되었다고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 사실상 우리가 그들을 끝장냈지. 농축 우라늄도 끝났어. 이제 비핵화 문제도 이미 해결됐다고 볼 수 있어. 그리고 그의 지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 사실 그렇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는 1년 넘게 전에 이미 끝났어요. 그럼 그 전쟁 단계는 왜 있던 거죠? 세 번째 시나리오. 제 생각엔 가장 가능성 높고 그냥 현재 상황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수십 대 목표에 대한 정밀 타격. 피트, 핵세트, 트럼프의 강경한 발언, 오만, 카타르, 파키스탄에서의 병행 협상, 그리고 테헤란의 급진파들이 먼저 지치기를 바라는 것. 이게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타격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고 중간에 휴식이 있어서 무기고를 다 소진하지 않고 외교의 문을 열어둘 수 있게 합니다. 자, 정리해봅시다. 트럼프는 최후 통첩을 내렸고 이란은 이를 공개적으로 무시했으며 민간 선박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미국의 개입이 중단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해 이란 내 140개 목표물에 타격을 가했고 이란은 미국 기지에 보복 공격을 했습니다. 상황은 늘 그렇듯이 똑같은 시나리오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거창한 발언 뒤에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거의 텅 빈 무기고로 전쟁을 하고 있고 이란 역시 지쳐있고 보유한 자원도 바닥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최후 통첩은 발표됐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트럼프가 마음을 바꾼 게 아니라 우리가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공격하겠다는 말과 달리 실제로 무기고는 보충 속도보다 더 빨리 비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깨달았고 그래서 선박을 공격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예전처럼 똑같이 공격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에서 우크라이나에게 가장 불안한 점은 바로 직접적인 연관성입니다. 젤렌스키가 언급했듯이 중동에서 발사되는 패트리엇 미사일 하나하나는 키이우에 전달되지 않는 패트리엇 미사일이며 이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탄도미사일로부터 지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불행하게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안전까지 대가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몸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